네, 안녕하세요. 2025년 내신 대비 신송도 설명회를 맡게 된 이형대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송도에서는 A마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동에서는 예서마반이라는 곳에서 생명과학과 통합과학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송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이제 물화생지에다가 이번에 이제 뭐 과학기술이라는 영역이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모든 과목이 다 그러겠지만 개념량이라던가 난이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물화생지 주요 내용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가 학교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 물화생지 영역마다 난이도가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별로 좀 대비를 할 예정이에요. 통합과학의 중요도는 항상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2028년도에 수능 과목으로 채택이 됐다라는 점.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나서요. 통합과학은 25문항으로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20문항이었는데 25문항으로 문항이 늘어서 시간도 원래 30분에서 40분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배점도 2점, 3점짜리에서 이제 1.5점, 2점, 2.5점 이런 식으로 좀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을 조금 더 나누기 위해서 그런 배점을 세부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의 동일한 8단이니까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성적 산출 방식이 이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넘어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는 아직 9등급제가 익숙한데 이제 올해부터는 다 5등급제니까요. 내신은 물론 수능은 9등급입니다. 내신은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는데요. 기존 등급의 이제 1, 2등급이 개정된 거에서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서는 이제 2등급 누적 비율이 11%까지였는데 이제 1등급이 10%니까 1, 2등급이 한 1등급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 4등급이 2등급에 해당하겠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A의 비율이 한 30%에서 많은 학교는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중학교 때 A를 맞았으니까 뭐 고등학교 때 1등급이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은 이제는 절대로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상위 25% 정도의 학생이었다 그래서 그 A를 맞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2등급에 해당하는 거고 어쩌다가 이제 40%의 비율까지 A라고 하면 그 40%에 해당하는 학생은 이제 기존 등급은 4등급 그리고 바뀐 변경 등급에서는 3등급이 되겠죠. 물론 변경 등급제에서 1등급이 2배 이상 늘어난 게 맞아요. 원래는 이제 4%에서 10%가 됐으니까 2배 이상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1등급이 쉽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수업을 해보면 사실 2등급인 친구들 공부 잘합니다. 꾸준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등급 맞는 친구들 보면은 결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어서 아마 2등급을 맞으려면은 공부를 꽤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사실 3등급이라는 등급도 공부를 못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제 5등급이 딱 중간이니까 4등급이면 뭐 중3, 3등급은 상, 그 다음에 2등급은 극상, 최상, 극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3등급도 3등급 맞는 친구들 보면 뭐 숙제도 하고 꾸준히 공부 잘 합니다. 근데 이제 2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1등급은 이제 알아서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2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어쨌든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뀐 걸로는 1등급이 1, 2등급에 해당하는데 2등급이 결코 쉬운 등급은 아니어서 아마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만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등급이 이제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다. 그리고 어쨌든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서울
인서울 학번들은 수능 최저 등급으로 통합과학을 반드시 넣을 거니까 그리고 또 수능 등급은 9등급제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열심히 해야 되더라. 문과, 이과 상관없이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합과학의 이제 단원별 학습 내용인데요. 1, 2, 3에 해당하는 게 통합과학 1이고 그 다음에 4, 5, 6에 해당하는 게 통합과학 2예요. 예전에는 통합과학이 그냥 한 과목, 그래서 두꺼운 책이었는데 이제는 1과 2로 나눠져가지고 아마 예전처럼 막 진도를 뒤죽박죽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은색은 원래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흰 색깔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된 내용인데 특히나 이 마지막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생들, 그러니까 예비 고1 때 이제 중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과학 맨 마지막 단원에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 과학과 나의 미래, 재해, 재난, 안전 막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포함을 안 시키기도 하는데 약간 그 포지션에 해당하는 단원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가 돼서 물론 기출 문제는 없지만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포함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포함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암기를 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과학의 기초라는 단어도 새로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용어 정리하는 시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가 1학기 내용, 이렇게가 2학기 내용인데 그냥 중간 기말, 중간 기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과목별 내용, 이제 2단원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고 3단원에는 물생지,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에는 화생지, 기말고사에는 물생지이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통합과학에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의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게 화학 영역이에요. 근데 등급은 오히려 이제 물리나 화학 영역에서 바뀌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기가 양으로는 적지만 내용이 조금 그래도 어려워가지고 배점이 좀 높은 문항으로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키포인트는 물리랑 화학 영역에서 나눠질 수 있다. 네, 영역별 학습법은 뭐 이따가 신성고의 영역별 학습법도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약간 이제 공통적인 건 뭐냐면 새로 추가된 과학 영역, 용어 정리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생활 예시 암기하고 어쨌든 내신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유인물 굉장히 좀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남학생들이라 필기하기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학교 수업 필기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화학은 개념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리라는 영역은 대부분 다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프 해석하고 그래서 문제풀이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존 원과목에 있는 내용까지 알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 원과목이나 또는 투과목에 겹치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 공식들이 있잖아요. 통합과학에서는 알려주지 않지만 나중에 알려주는 그런 공식을 쓰면 문제가 빨리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원과목은 어쨌든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만의 스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능은 굉장히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스킬들을 쓰면 또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원과목 그리고 심화 문제까지 풀면은 좋다. 그리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우선 암기가 기본입니다. 암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좀 지역적인 내용이나 또는 교과외 내용 학교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 교과서에 없는 따로 설명해 주시는 것까지 좀 공부를 해야 한다. 근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요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1에 있는 생명과학이 겹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과학은 생명과학 2입니다. 생명과학 2.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심화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생명과학 2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 나머지는 거의 원과목이랑 겹치는데요. 생명과학만 좀 특이하게 생명과학 1 내용 말고 2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통합과학에. 자, 학교별 특징은 뭐 약간 이제 송도고랑 포스코가 공부할 양도 많고 좀 난이도도 높아서 이렇게 좀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검고, 신성고, 인천여고, 방문여고가 중간 난이도, 그 다음에 해성고, 연성고, 옥년여고가 조금 난이도는 좀 낮다.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합과학이에요. 통합과학. 왜냐면 이제 저는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연속고를 가르치는데요. 생명과학은 제가 이제 2학년, 3학년은 생명과학을 가르치는데 생명과학이 연속고가 가장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워요. 연속고 생명과학 선생님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가지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통합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신송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이 아까 그 8개 학교 중에서 이제 5번째 정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난이도에 보통 평균을 갖는다. 그래서 상중 하 위권 학생들이 이제 골고루 분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송고 이제 문제 스타일을 보면요. 이게 이제 기출 문제였고 이것은 이제 모의고사 문항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 모의고사 자료랑 거의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도 심지어 약간 이제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새로 보는 그런 자료들도 적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도 사실 기출 문제고 그다음 이거는 모의고사 23년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인데 사실 3월달 모의고사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된 지 얼마 안 돼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3월달 고등학교 2학년 거 공부하면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도 요거랑 동일합니다. 지금 얘가 화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 내용이 거의 동일하더라. 그리고 요 문항은 조금 어려운 문항에 해당합니다. 화학 영역에 해당하는데 전체 금속 이온수의 변화가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산화환원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문항이 수용액 속의 금속이온의 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금속이온의 전하량의 비를 구하는 문제니까 꽤 어렵죠. 그래서 화학 1에서는 사실 얘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지만 통합과학에서는 주로 나오는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이런 심화 내용까지 공부를 했다면 맞추기가 굉장히 쉬웠을 것이다. 신송고가 이제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신송고가 한 4년 전, 5년 전까지는 화학원을 통합과학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을 미리 했었거든요. 신송고가. 그래서 예전의 신송고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이렇게 화학원 수준에 있는 내용까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도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까지 공부하면 너무 좋다. 자, 그리고 이 문항도 꽤 특이합니다. 규산형 건물과 결합 규칙성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이 보기에서 흑우문은 넓게 펼쳐진 판 모양을 이루며 한 방향, 이 방향성을 물어보는 것까지는 웬만해서는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깨지냐 아니면 쪼개지냐 이 정도로만 물어보는데 얘는 정말로 특이하게 방향성까지 물어보니까 그래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이것까지 외워야 돼? 라는 것까지 외워야 득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광물의 결합 구조 정도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여기 쪼개짐과 그 다음에 깨짐까지 그리고 몇 방향이냐 이것까지 나오면은 정말 지엽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보기들도 까다롭습니다. 보기도 해결하면 디귿이 짜증나는 보기인데 디귿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보기가 존재하니까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죠. 매력적인 오답이 존재해서 정답률이 낮다라는 점. 그리고 요 문항도 이제 왜 까다롭냐면 사실 뭐 생명과학 2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과학 내용이긴 한데 이게 웃긴 게 보통 과학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옳은 보기를 묶으세요. 그래서 뭐 1번 기억, 2번 니은, 3번 기억, 니은 이런 식의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설명이 한 7가지의 설명이 있고 6가지네요. 네, 6가지의 설명이 있고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거는 몇 개냐. 이게 이제 짜증나는 건 뭐냐면은 보통 그래도 기억은 맞으니까 기억 없는 거 뭐 2번, 3번 이렇게 지워야지 이런 소거법으로 푸는 학생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 소거법이 아예 안 먹힌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도대체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좀 까다롭다는 거죠. 보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찾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설명이 도대체 몇 개냐? 그런 문제를 푸는 거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또는 맞는 보기를 이용해서 소거법으로 풀이하는 방법이 좀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신송고는 이런 문항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기가 까다롭다. 또는 매력적인 오답이 존재한다. 그럼 매력적인 오답에 낚이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좀 대충만 알고 넘어가면은 헷갈리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송고는 어떤 식의 영역별 출제 경향이 있냐면 물리는 사실 기본적인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모의고사형으로 나온다. 근데 모의고사형이라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과학은 보기가 조금 헷갈리더라. 그리고 또 지역적인 개념들도 꽤 나오더라.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꼼꼼히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예시들 특이하게 신송고가 실제 예시에 관련된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물질은 어디에 쓰는데, 이 물질은 어디에 쓰는데 그런 것들까지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산 문항은 좀 난이도 있는 게 나오더라. 계산 문항은 좀 난이도 있는 게 나오더라.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지역적인 내용, 또 교과외 내용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자료, 여러 자료를 보는 게 좋겠죠. 사실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킬러라고 하는 게 다 이런 자료 해석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 많이 보고 마찬가지로 보기, 헷갈리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자, 그래서 공부 방법도 비슷합니다. 물리학은 다양한 자료, 그래프, 많은 문제 풀어봐야 된다. 그리고 복잡한 계산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또 시간 관리 능력을 조금 키워야 한다. 특히나 서답형으로 물리 문제가 많이 나와요. 서답형으로 물리 문제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어서 식 쓰는 법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푸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다. 그리고 화학은 개념 파트랑 계산 파트가 좀 반반인데 특이하게 일상생활에 되는 예시가 꼭 나오더라. 그래서 일상생활에 되는 예시도 꼭 외워주고 그게 교과서가 됐든 학교 유인물이 됐든 그리고 계산 문항은 조금 난이도 있는 것까지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암기, 무조건 암기입니다. 그리고 암기가 되게 중요한 게 헷갈리는 보기, 매력적인 오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소거법 안 먹히더라. 소거법으로 안 되는 문제도 많으니까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사실 지구과학도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과학도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통합과학은 먼저 개념 암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 풀고, 그 다음 응용 문제 풀고, 그 다음 약간 이제 심화 개념. 그래서 원과목이나 투과목에 있는 심화 개념도 공부하고, 심화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서답형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개념 정리하고, 이게 계속 이제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면은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는 이제 2022년 개점 통합과학 교재 개념 완성이고요. 그래서 통합과학의 모든 내용에 대한 기본 및 심화 개념을 넣어놨어요.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학교는 여기까지 설명했고 저 학교는 여기까지 설명했어. 그러니까 우선 다 좀 넣어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수업 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 학교 선생님 이거 설명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여기까지 하셨어요? 라고 해주시면 오케이. 여기는 하고 여기는 넘어가자.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좀 심화 개념을 다 포함을 해놨더라. 그리고 요 교재는 이제 워크북입니다. 좀 그렇단데요. 그래서 워크북 요거는 이제 개념은 없고 이제 문제풀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약간 심화 문제까지 수록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수업을 항상 이렇게 촬영을 해요. 항상 이제 수업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복습 영상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좀 수업 전에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에 관련된 성적표가 부모님한테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성적표가 나가요. 만약에 좀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이 있다면은 또 따로 넘겨서 좀 클리닉을 하거나 이렇게 수업을 좀 대체하려고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